17년째 소외 이웃을 돌보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한 끼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과 고향을 찾아가기 어려운 이주민들이 다문화 운동회로 모였습니다. 20여 개 나라 500명의 이주민들이 어우러지며 명절의 정을 나눴습니다. 전 세계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종교 자유가 보장돼 중동 선교의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는 레바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명절이 지나면 일시적으로 우리 주변의 소외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마련이죠. 17년째 인천에서 소외 이웃을 돌보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한 끼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는 손이 분주합니다. 밥 한쪽에는 알록달록 송편도 눈에 띕니다. 송편도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소찬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한 끼의 점심 식사입니다. 배식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배식을 받기 힘들고 배식줄이 어지러워지는 등 오히려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00여 명이 한꺼번에 식사하지만 잡음 하나 없이 원활한 배식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이제는 무료급식을 드시러 오는 어르신들도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의 배식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17년 동안 인천 부평역과 주안역 등에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이어왔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많게는 500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200여 명까지 줄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이 감소한 게 아니라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와 같이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단체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후원도 줄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인천 지역 자영업자들이 후원에 동참했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들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70% 정도 후원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무료급식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옛날에 뛰던 것보다 더 많이 뛰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제 5명 만났다면 요즘 10명 만나도 5명 만나는 것보다도 효과가 더 줄어서 더욱 더 힘들기 때문에 많이 제가 뛰어다녀야 손 벌려야 이 식구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후원이 감소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닷새간의 긴 추석 연휴, 가족과 고향을 찾아가기 어려운 이주민들은 따로 모여서 고향의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국내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 안산에서는 다문화 운동회가 열렸는데요. 20여 개국 500명의 이주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 나이지리아와 우즈베키스탄의 축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우승팀이었던 나이지리아는 올해도 우승을 자신하며 응원에 나섭니다. Our team is very strong and they play very, very well. So I'm not afraid because surely we are going to carry the first position again this year. 축구 경기에는 이 두 팀 외에도 태국과 미얀마, 러시아, 네팔과 우크라이나까지 모두 7개 나라에서 참가했습니다. 야외 농구 코트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등 6개 팀이 농구 강자를 가립니다. 다른 나라 친구 많이 만나서 오래 좋아요. 농구도 필리핀 올해는 잘해요. 오늘 챔피언 될 것 같아요.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주말 경기도 안산에서 25개 나라 500명의 이주민들이 참가한 다문화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은 다문화 운동회는 안산 이주민 선교연합회가 마련한 자리입니다. 안산시에는 110개 나라에서 온 이주민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타문화권 사람들과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나선 겁니다.
이렇게 전체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운동회를 하고 서로 웃고 즐기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 전국에서 대이동이 시작되지만 타국의 고향을 두고 온 이주민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정을 나누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Больш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нас,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других народностей, обмениваться спортивным опытом, кулинарным опытом и культурным опытом. 안산 이주민 선교연합회는 의류와 신발 등 후원받은 물품으로 선물을 마련해 한가위에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한편 다문화 선교단체들은 정부가 외국인의 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등 이주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사회 통합을 위한 선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서로 이제 각자 공동체에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뭉치다가 이런 연합할 기회를 통해서 이런 공동체도 있구나 서로 알고 또 이렇게 게임하면서 서로 또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함께 땀 흘리고 음식을 먹으며 명절에 넉넉한 마음을 나눈 다문화 운동회. 이주민 250만 명 시대의 사회 정착과 다문화 통합을 위한 발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고향에 가지 못하는 국내 이주민들을 위한 연합수련회도 이어졌습니다. 네팔 이주민 사역자 모임인 네사모는 2024 네팔 이주민 연합수련회를 개최하고 100여 명의 네팔 이주민들과 함께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주한 베트남 기독교 연합회는 경기도 가평 생명의 빛 예수마을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제로 추석 수련회를 진행했으며 제한 몽골인들을 위한 추석 수련회 말씀 캠프도 천마산 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스리랑카 이주민 연합수련회와 한국 태국 선교협의회 연합수련회, 제한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차이스타 수련회, 제한 캄보디안 선교 부흥회도 추석 연휴 기간 각각 진행됐습니다. 8개 연합수련회를 지원한 선교사 지원단체 아시안 미션은 이주민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다며 연합수련회를 통해 이주민들이 한국에서도 본국에 돌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재단법인 글로벌 엘림재단이 추석을 맞아 국내 거주 다문화 가족과 이주 외국인 600여 명을 초청해 해피 추석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해피 추석 페스티벌은 다문화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로 2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모인 뒤 용인 에버랜드로 자리를 옮겨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예장합동총회를 향해 목회자 정년 연장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윤실은 성명을 통해 예장합동총회에서 목사 정년을 최대 75세로 연장하는 안이 논쟁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기성세대의 욕심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기성세대가 아름답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로 목회권을 넘겨주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고 역동성 있게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제109회 정기총회는 오는 23일 울산 우정교회에서 개회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근 고 조윤기 목사 3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린 예배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12,0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고 조윤기 목사의 뜻을 따라 복음 전도와 사랑 실천에 매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조윤기 목사의 생전 활동을 엮은 영상을 보며 고인을 그리워하고 감사해 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우리는 조윤기 목사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레바논으로 가봅니다. 성경 속 지명으로도 익숙한 레바논은
기독교인 비율이 높고 종교의 자유도 보장돼 중동 선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나라인데요. 최근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위기, 난민 문제가 심각해지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도 심화되고 있어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한 전 세계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레바논 역사가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보면 오래된 나라인데요. 두로 시돈 얘기할 때 그 시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바논 자체가 이제 가나안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가나안의 다신교의 원산지 같은 하나의 근원지가 또 이제 사실 레바논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에 보면 시돈과 두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도움을 받으러 예수님께 막 몰려오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바울 사도께서도 이 지역을 오고 갔던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현재 레바논의 국가는 1943년대에 독립하는데요. 17개의 종파로 이렇게 이루어진 모자이크의 나라입니다. 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하고 있고요. 수니파, 시아파가 대략 한 60%가 좀 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 이제 구교회인데요. 레바논에 있는 마론파, 캐톨릭, 그다음에 정교회가 중심이 된 인구가 한 30% 정도 됩니다. 개신교회는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레바논이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년이 넘는데요. 현지 교회들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면서 외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1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주로 난민들 대상의 교육이라든가 구제, 또 교회 개척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레바논은 상당히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난민 교회들이 생겨나고 난민 중에서도 이제 회심한 리더들이 나와서 사역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레바논이 1900년도 후반에 있었던 15년간의 내전, 그리고 정치와 경제의 부정부패 이런 걸로 인해서 2019년에 난 국가적인 부도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뭐 쓰레기 대란, 한국 폭발, 또 그 사실 시리아 내전이 터지면서 2013년부터 대거 몰려들었던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경제 위기 가운데서 레바논 국민들이 한 80% 정도가 빈곤층으로 이제 전락했다고 하는 아주 많은 문제들을 현재는 좀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인 10월 8일부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로켓풋을 뿜으면서 계속 교전이 발생했는데요. 양태가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는 사실 이재민들도 많이 발생하고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불안감도 이제 가중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레바논에 200만이 비공식적으로 200만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있고 수십만의 팔레스타인 난민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해외에서 온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역들이 있어서는 계속적인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바논이 이슬람 그 원산지와 같은 중동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레바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탁월성도 있고요. 그리고 종교에 대한 자유도 있고요. 그리고 출판, 기독교 출판 문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현재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불안 속에 있는 레바논을 위해서 좀 국제사회나 한국이나 서방교회들이 좀 더 깊은 관심과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외부적인 의존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립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리더하고 주장하고 앞에서 이끄는 사역보다는 이제는 점점점 옆에서 돕는 서포터 같은 역할로 좀 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좀 더 현지 교회가 자립하고 또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근데 제일 먼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무력 충돌이 좀 속히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안정돼야지만이 선교 사역 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력 충돌이 속히 멈추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레바논의 대통령이 공석 상태가 벌써 2년이 넘고 있는데요. IMF의 지원을 받아서 레바논의 경제가 좀 살아나려면 외부에서 봤을 때도 책임 있는 정부가 사실 빨리 구성돼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사실 어려움을 피해서 계속 떠나고 있어요. 뭐 유럽으로, 그리고 뭐 더 나은 장소를 향해서, 더 나은 환경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떠나고 그 빈자리를 계속 이슬람이나 난민들이 이제 자꾸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어려움들을 속에서 떠나지 말고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버티고 극복해서 그런 극복하는 경험들을 좀
믿음의 승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기독교인들 또 교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들이 이제 기도로 좀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바논을 통해서 중동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 제사 행상 가능한 선교적인 교회들을 개척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레바논에서 사역하는 전 세계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중회 순천노회가 소속 교회들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목회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를 통한 모금액은 3,500만 원, 주택 화재를 당한 선교사 가정과 자녀와 사모의 질병으로 어려움에 있는 목회자 가정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세 분의 가정이 더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나는 섬기는 자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자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와 곰소젓갈협회가 김장문화진흥과 부안 곰소젓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축제 홍보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연합회는 소속 교회가 축제 기간에 곰소를 방문해 김장 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부안 곰소젓갈축제는 다음 달 3일부터 4일 동안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